해요. 오늘은 배달이 너무너무 많아서 조수석까지 좀 왕창 물건이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배달이 좀 많아요. 아주 많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야 되는데 알람도 안 맞춰놓고 어제 잠도 일찍 잤는데도 너무 푹 자버렸네요. 그래서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벌써 오전 시간이 거의 다 가버려서 아직 남아있는 배달이 꽤 많은데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일을 하러 오는 우리 알바분들이 두 분이나 있어서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혼자 일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 일을 맡아서 해주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게 오늘은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배달 온 것은 부재 중이어가지고 그냥 문 앞에다 놓고 가는데 이렇게 뻥 뚫려 있는 데는 문 앞에 놓고 가는 거가 좀 많이 불안하긴 한데 저야 나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우선은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가 대출이나 아니면 뭐 지인들한테 빌리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부쩍 더 힘들고 사실 상품을 저렇게 많이 쌓아놓고 왜 돈 없다고 난리야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재고가 있어야지만 사업이 가능한 거다 보니까 판매하는 상품의 몇 배수로 재고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품 하나가 이슈가 딱 있어서 뭐 홈쇼핑에서 방송이 많다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팔리거든요. 그런데 팔리는 것만 생각하고 팔리지 않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많이 힘든 게 이 사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은 메인 상품이 있고 사이드 상품이 있습니다. 메인은 팔리고 사이드는 팔리지 않아서 계속 쟁이고,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품이 출시됐을 때는 케이스가 너무 예쁘니까 본품들을 많이 사세요. 그럼 본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어야 리필을 사니까 리필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몇 달을 쓰기도 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본품이 엄청나게 팔리면 리필은 다 그냥 재고로 쳐지는 거예요. 언젠가 팔려요. 언젠가 팔릴 걸 생각해서 재고로 다 가지고 있어야 하다 보니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몇백 단위에서 몇천 단위까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자금난이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자금의 회전이 수월할 때, 제가 옥션이라던가 지마켓이라던가 11번가에서 판매를 할 때는 사실 고객이 구매 결정을 하면 거의 바로바로 돈이 들어오니까 늦어도 1, 2주 안에는 판매된 대금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쿠팡에서 판매를 하니까 아무리 빨라도 3주 선정산에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정산으로 놔두면 거의 2달 가까이 걸리니까 이게 재고를 얼마나 많이 쟁여야 되는지도 모르고 정산을 받는데도 꽤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해서 묶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쿠팡은 광고비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그래서 마진도 진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느 순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빵원이다. 정산 예정 금액을 보면 빵원이다라고 하면 허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항상 자금을 여유롭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재고는 쌓아놓고 팔리지는 않고 팔아놓은 건 제때 안 들어오고 이러면 정말 삼중고거든요. 요즘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팔아서 없애고 있어요. 최근에는 금값이 좀 비싸서 가지고 있던 목걸이, 끊어진 거, 귀걸이, 짝짝이인 거, 반지 찌그러진 거 이런 걸 다 갖다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게 정말 애증인 거가 제가 골프를 너무 배우고 싶어가지고 골프채를 풀세트로 샀는데 진짜 연습장에 가가지고 그 7번 이에요. 7번 똑딱이만 1년을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1년치를 또 결제를 1년치가 아니구나. 한 달치를 결제를 해놓고 못 갔습니다. 아예 못 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온 지가 오래돼서 그냥 다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레슨비랑 이런 것까지 다 줬는데,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저희 남편이 절대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골프 연습장은 아무리 마스크 쓰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기 낸 돈도 다 날려먹고, 골프는 그때 이후로는 계속 치지도 못했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힘들었으니까. 그 애증의 골프채를 거의 한 4년이죠. 4년, 5년 전에 산 건데 그걸 어제 판매하겠다고 내놨는데 밤 12시에 누가 사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싸게 내놨나 아깝기도 하지만 팔겠다고 했으니까 팔아야죠. 그리고 또 뭔가 팔아야 될 게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뭐 한 150만 원 가까이 주고 산 전집이 있어요. 그건 지금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팔아야 되겠다. 왜냐면 계속 쌓아놓고 애들은 어차피 커서 안 보니까 팔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뭐 집에 있는 거 집기류까지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파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는데 당근에 내놓고 팔다 보니 이럴 거면은 화장품도 계속 쌓아놓지 말고 사이드는 좀 싸게 떨어볼까? 떠리몰이랑 이런 데는 솔직히 10% 20%밖에 안 주니까 만원짜리 뭐 1,000원 2,000원 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당근에다 그래도 반값 세일해서 5,000원에 파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부터는 열심히 당근에다가 상품을 올려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빨리 또 배달을 해야죠. 배달을 안 하고 딴짓을 하다간 큰일 나니까. 영상 찍느라고 제가 또 시간을 많이 끌면 배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배달은 또 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난이 왔을 때에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재고는 당장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쓸데없이 나가는 금액들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매달 듣던 그 멜론의 음악을 정지했습니다. 사실 매달 듣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서울 한번 갈 때 켜가지고 그냥 듣고, 사무실에서도 바쁘니까 그거 켤 새가 없거든요. 몇 달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냥 막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없애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우선 멜론부터 빨리 끊었고요. 또 다른 나도 모르는 렌탈이나 나도 모르는 뭔가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잡아가지고 없앨 생각입니다. 저도 뭔가 정말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동으로 결제되는 것들이잖아요.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필요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도 필요 없는 건데 그냥 해놓고 까먹고 있고 해놓고 까먹고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확실하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제 또 운전을 하고 가보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보지 않은 길들이 너무 많고 좀 코스가 꼬여있는데도 많고 막 뒤에 짐도 무너지고 난리네요. 배달이 오늘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늦게까지 배달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알바님들이 출근하는 3시 전까지는 어떻게든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길을 다시 가라고 하니까 저기서 빠지는 게 낫겠네요. 잠시 후 성운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효자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정말 내비가 잘 알려주는 것 같은데도 저는 잘 못 찾아가네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열심히 이제 하나씩 없애보려고 해요. 정말 쓸데없는 것들.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렌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안마의자를 렌탈을 할까 하다가 내가 저걸 5년 동안 쓸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사면 오래 쓰겠지 라는 생각에 리퍼러 상품이라고 하죠. 좀 쓰다가 뭐 반품한 거라던가 렌탈했다 반품한 거라던가 아니면은 포장만 뜯고 반품한 거라던가 이런 걸 리퍼 상품이라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포장만 뜯었는데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마의자를 그때는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니까 덜커덕 샀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쓴 거예요, 안마의자를. 그렇게 한 4년에서 5년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더 썼나? 저희 엄마도 되게 좋아하시고 꽤 오랫동안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 안마의자를 이제 너무 낡아가지고 막 가죽 같은 것도 다 해지고, 그래서 그거를 뭐 리모델링 하듯이 조금 해볼까 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러면 그냥 렌탈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이 이제 줄여서 가다 보니까 이전 살던 집은 거실이 넓었는데 이 집은 평수는 뭐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거실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안마의자를 놓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안마의자를 이사하면서 회사로 옮겨놨어요. 그런데
회사로 했더니 여기는 나 혼자 쓰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그땐 직원이 없을 때니까 나 혼자 쓰는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이니까 여러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여서 일반 렌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렌탈을 5년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3년으로 줄어들면서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돼버려서 이미 계약서 다 쓰고 와 있는 상태에서 딱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설치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사무실이지만 혼자 쓰시는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이거 일반으로 바꿀 수 있는데 바꿔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안 바꾸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3년 렌탈로 계속 하게 됐는데, 이제 몇 달만 하면 그 렌탈이 끝납니다. 렌탈이 끝나면 사실 제가 3년 동안 거기 몇 번 안 누워봤어요. 왜냐면 집일 때는 저 말고 식구들도 다 쓰고 하니까 많이 썼는데, 회사에선 저 혼자잖아요. 저 혼자 맨날 거기 누워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용을 별로 못하겠더라고요.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죠. 한 달에 한 번도 안 누워있었으니까. 렌탈비는 계속 나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피곤할 때 여기라도 누워있을걸, 그 생각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렌탈이 끝나면 그냥 팔아버리자, 이것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쓸 것 같은데, 완전 새 거예요. 뭐 몇 번 누워있지도 못해가지고. 차라리 집이었으면 남편도 쓰고 뭐 우리 큰아들도 쓰고 막 했을 텐데, 회사에다 두니까 누가 일부러 와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렌탈 끝나면 이거는 과감하게 그냥 팔자, 그 생각을 했고, 또 팔아볼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 예전에 결혼할 때 저희 남편한테 약속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가방이 그때 당시에 그냥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가방 빼기 한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아주 뭐 비싼 브랜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조금 알아준다 하는 M자로 시작하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년 전이니까 한 30만원 정도여서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 남편한테 결혼기념일에 이거 하나씩만 사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남편이 흔쾌히 그러자 라고 했어요. 처음에 남편이 남편 카드로 사줬습니다. 1년에 한 개씩. 근데 어느 순간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더니 지갑이 갑자기 가방 가격만큼 올라가고, 가방이 2배, 3배로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유는 그때 당시에 박 대통령과 그 브랜드의 대표님이 엄청나게 친분이 있어서 그 브랜드 대표님이 TV에 자주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브랜드가 뭐 가치가 올라간 것 마냥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쑥쑥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70만원짜리 가방이 200만원이 되고 이렇게. 매년 사주겠다고 약속한 남편은 어느 순간 안 사주고, 제가 이제 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체카드로 그냥 사게 된 거죠. 그래서 막 90만원짜리도 사고 뭐 70만원짜리도 사고 이렇게 샀었어요. 한 8개에서 9개, 결혼하고 한 10년 될 때까지는 산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맨날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가방을 뭐하러 계속 이렇게 살까, 여기 걸 싶어가지고 안 사고, 한참 정말 잘 나갈 때, 코로나 직전에 뭐 P사, 그 다음에 B사 이런 데 거 가방을 샀습니다. 약 300m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가방을 샀는데 두 번째, 생각해보니까 지금 P사의 가방은 제가 너무너무 잘 가지고 다녀요. 지금도 옆에 있거든요. 그냥 하나면 되는 거였네. 나는 가방을 굳이 이것저것 들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네. 나는 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이 가방 하나면 됐지, 가방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내가 그렇게 비싼 거를 계속 가방을 사가지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집에다가 쟁여놨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가방만 들고 다닐 거니까 싶어가지고 B사의 가방은 지인한테 저렴하게, 정말 지갑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가방하고 지갑하고 세트를 그냥 다 주고 찾았습니다. 드디어. 뿌듯해. 길치가 또 하나 했습니다. 네, 다행히 찾아왔네요. 찾아왔어요, 다행히.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을 택배기사님들은 어떻게 날마다 진짜 몇백 개씩 하시는지 왔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그 안마의자도 팔고 가방도 팔고, 네, 가방은 사실 아직 못 팔았어요. 그 가방들은 지금 저희 회사 사무실에 있어서 당근에다가 뭐 10만원이든
5만 원이든 올려가지고 지갑도 많이 샀거든요. 팔아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없애서 최대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현금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가지고 현금화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회사를 살릴 것인지 우리 집을 살릴 것인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힘든 우리 사업자분들 있으시다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화이팅 할게요.